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 바로 외란의 발생과 극복, 호란의 발생과 극복입니다. 두 차례의 침입을 우리가 극복해내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잃게 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의 발생과 극복,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죠.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혼란했던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통일을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확 쥐었다라고 하면 반대의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의 세력들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사적인 부분이나 무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더러 제대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화 있었죠. 붕당 있죠.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군역제도의 문란 이러면서 국방력이 약화되었던 틈을 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임진왜란의 과정도 순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정복을 명분으로 해서 명으로 가는 길을 조선아 비켜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일본의 침략 임진왜란의 시작이에요. 부산을 상륙해서 충주 위로 쭉쭉 올라오는데요. 사실 육군은 처음에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방어할 틈 없이 쭉쭉 올라왔어요. 임진왜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랬고요. 충주 방어선 붕괴됐죠. 또 한성이 함락됐죠. 수도 함락되면 말 다 한 거지. 선조가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선조였는데요.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해서 왕이 피난을 갔을 정도니 정말 심각한 상황. 그래서 명나라에게 있잖아. 일본 쟤네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명나라야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준대요. 그리고 요청을 했고 뭐 함경도 평양 여기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쭉쭉 올라오게 됐죠. 일단 육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혜성같이 등장을 한 수군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조금 판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거북선을 앞세워서 옥포, 사천, 당포 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요. 서남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단은 일본이 싸우는 군사를 보내서 쭉쭉 올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쓰는 무기나 식량 같은 것들은 보급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보급로를 뚝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이순신이. 수군의 반격은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씩 조선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군의 반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을 딱 막아줌으로써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전라도 지역을 지킬 수 있었는데 거기가 또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왜군에 맞서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고 또 자기 고장이다 보니까 지리에 익숙하잖아요.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이러한 지리적인 익숙한 지리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격퇴를 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완전히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게 된 사건이 명예참전입니다. 명예참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곧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이긴 게임이에요, 지금. 거의 다 이겼어. 그런데 명나라 왔지? 지금 이순신이랑 의병의 활약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지는 걸로 끝날 것 같아. 야, 잠깐만. 지금 우리 전쟁 좀 쉬자. 라고 하면서 휴전을 제의해 옵니다. 휴전을 제의해 오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휴전을 제의하는 거예요. 결국엔 결렬됐죠. 그러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정유재란은 3년에 걸친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남해안 지방으로 쭉 밀려나니까 일본은 어차피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쉬자. 우리 지금 휴전하자라고 하면서 휴전에 대한 회담을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엔 다시 쳐들어오게 되었고 조선은 그 시간 동안 무기도 재정비하고 성곽도 다시 이렇게 손보면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만전을 기했죠. 결국에는 승리로 우리가 종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신의 명랑대첩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으니 그 이유는 전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장소가 조선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구는 감소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인구 감소, 인적 피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을 일본이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작지 황폐와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땅 자체가 망가져 버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뒤틀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경작지 황폐화 있었고요. 문화재 유출됐었습니다. 이 시기에 참 많이 유출이 됐어요.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에도 막부 성립됐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쇠퇴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같이 세력을 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세력을 나누었었던 여진이 크게 성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임진왜란의 결과예요. 이렇게 임진왜란의 결과가 있었는데 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지도를 한번 더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의 모습입니다. 이 임진왜란은 조선의 개전 초기에 일본군에 밀려서 평양까지 점령을 당할 만큼 우리는 정말 힘든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 수군과 의병의 활약, 또 명예 원군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휴전, 그 다음에 재란 이러한 과정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 조선 후군의 활약, 조선 수군의 활약에서는 판옥선 또 거북선의 활약으로 수군이 그렇게 일본을 박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수군의 활약까지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땅도 생각해야 되고요. 인구의 집계도 다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전쟁 이후에 우리가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 활동을 아주 철저히 했었는데요. 토지제도나 또 호적을 정리하면서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이 인구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구를 파악해야 세금 어디다 누구한테 이렇게 청구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제도나 호적을 정리했었고요. 국방, 정비, 성곽이나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철저히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편찬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전후 복구에 신경을 썼었다. 누가? 광해군이. 광해군이 이러한 노력을 했고요. 또 중리 외교를 펼쳤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래요. 일단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너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신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까 저기서 여진이 강성한다고 했죠. 후에 여진은 후금, 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요.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호랑이를 굳이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해군은 그래서 중리배교를 펼쳤는데요. 이 중리배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단 중국 안에서 명나라와 후금은 계속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근데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다가 좀 쇠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명나라가 야 조선아, 우리가 이렇게 조선 너희를 그렇게 도와줬잖아.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거든. 지금 후금이 심상치 않아.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있잖아. 우리는 후금 너희랑 그렇게 안 좋게 지낼 그런 마음이 없어. 알지? 그 마음 알지?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 때 엄청 도와줬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조선이 너희한테, 후금한테 보낸 거야. 근데 나는 진짜 후금 너네 나쁘게 생각 안 한다? 나 너네랑 싸울 마음 없어. 라고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 중리배교. 후금과 명 사이에 중리배교. 사실 도와줬으니 또 군대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근데 굳이 세력이 센 사람을 건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리배교를 펼쳤고요.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이런 중리배교나 전후복구에서는 큰 공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실 삼아서 인조가 반정,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지게 되는 그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왜 광해군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게 뭐냐면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데 영창대군을 죽여버린다던가 살해, 임목대비를 폐위시킨다던가 이러한 부분들과 아니 저 광해군 지금 아무리 왕이라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 명나라 얼마나 우리 도와줬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중리외교를 할 수가 있어? 저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서인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인조 반정으로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조가 왕이 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줬었던 애들이 서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이렇게 반역을 하면서까지 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을 인조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었고 이렇게 광해군의 편에 섰었던 북인은 몰락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조 반정에서 결국에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서인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아니 지금 광해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명나라랑 의리를 지켜야지. 지금 실리? 무슨 실리가 있는데. 명나라가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광해군 쟤는 잘못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꼬집기 시작을 하고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이 한껏 세진 후금은 가만히 있을까? 쟤네 왕이 다 바뀌었다는데 뭐 저렇게 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낸다고? 가만둘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돼요. 정묘호란은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랑은 겁나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싫어 배척하는 그 정책 때문에 다시 보게 됩니다. 이괄의 난으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조 반정을 했었던 그 주요 세력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내 덕분에 왕이 돼가지고 나한테 고작 이것밖에 안 줘? 대우가 기분 나빠. 그래서 그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괄의 난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었던 그 시기에 딱 쳐들어온 거죠. 후금의 침입, 결국에 조선이 패했어요. 그래서 후금아 너네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나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이 형제관계? 사실 오랑캐랑은 형제 이런 거 레벨이 안 맞아서 안 하는데
니네가 원한다면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이 패해서 정묘호란 형제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관계라고 함은 임금과 신한대, 원래 우리가 조선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랑캐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신관계, 아니 오랑캐를 임금으로 섬기라고?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세력들이 조선에 많았습니다. 아니 청나라랑 싸우면 우리 정말 없어져.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해야지. 오랑캐 쟤네들 내가 이렇게 형제관계 이렇게 받아주니까 아주 조선을 만만하게 봐. 안 되겠다. 군신관계 놀고 있네. 싸우자. 라고 하는 세력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주전론을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세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청해 침략이 있었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주전론 또 주화론에 대한 부분 한번 들여다볼게요. 호란입니다. 주화론과 주전론의 대립인데요. 최명길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강화하여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의리를 지켜 망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지만 모름지기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가벼이 큰 소리치는 것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부끄러워서 제사도 못 지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최명길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윤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아이고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찌 차마 강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싸워! 오랑캐랑 군신관계?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병자호란인데 그 이전에 후금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쳐들어오게 되죠. 병자호란, 주전론의 우세로 인해서 이렇게 침략이 있었고요.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인조 때의 일인데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남한산성에서 계속 나가지 않고 항전했었어요. 항복하지 않을 거야, 청아. 조선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청나라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바닥에 이마를 3번 찔 만큼의 그런 굴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이게 결과거든요. 병자호란의 결과 삼전도의 굴욕으로 결국에는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나라와 우리 조선과의 2차례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병자호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왕이 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부모가 아빠가 삼전도의 굴욕?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효종을 중심으로 청을 정벌하자. 내가 언젠가는 힘을 키워가지고 진짜 이러한 굴욕을 씻어내리라고 했지만 청나라가 나중에 너무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효종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로 크게 성과가 있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외란과 호란이 있었는데요. 외란은 일본과 싸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은 이해하시고 임진왜란에 대한 요거 있죠. 요 흐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진왜란을 정리하고자 광해군이 중리외교도 펼치고 전후 복구 사업을 펼쳤습니다. 중리외교가 거슬렸었죠. 인조 반정이 있었고요. 인조 반정에 서인들의 의견이 탐탁치 않은 후금은 쳐들어오게 됐고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이 있었고 군신관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삼전도의 굴욕으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북벌로는 그냥 의견만 있었다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외란의 발생과 극복, 또 광해군의 중리외교와 호란의 극복, 요 부분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6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6번 문제. 다음 지도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금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충주전투, 신립, 행주대첩, 권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때요? 이순신 보고 딱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러한 왜란과 관련된 부분 아닌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 당시 경복궁이 불타버렸다. 유성룡, 권율 등의 관군의 활약이 있었다. 이순신은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개전 초기 조선은 육지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면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초기에는 우리가 엄청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개전 초기 전쟁을 시작할 때쯤에 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조선은 육지에서 크게 격파당했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자, 요거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인조반정, 서인 정권 성리, 그리고 광해군의 중리외교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의 발생입니다. 가장 처음 와야 될 부분이 뭐예요? 광해군의 중리외교죠. 광해군의 중리외교로 큰 문제 없었어요. 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랬는데 인조 반정이 있었고 인조 반정에 도움을 크게 줬었던 서인 정권이 성립하게 되면서 광해군의 중리외교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이 발생하게 되죠. 요 순서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음 지도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해 공격 호란입니다. 이 호란에 대한 부분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조선이 승리하였다. 정말 청이 승리하였죠. 거란의 침입으로 발발하게 되었다. 북인이 집권한 시기? 서인이 집권한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됐고 광해군과 신하들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라고 하는데 광해군은 중리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계속된 중리외교를 펼쳤다면 아마도 이런 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광해군 아니고요. 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전통적인 외교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랑캐라고 업신여겼었는데 다 흐트러지게 됐죠. 5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외란과 호란의 극복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